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자, 1월 시사 마지막 파트입니다. 스포츠 엔터 인물 용어 살펴볼 건데요. 먼저 스포츠 엔터 분야부터 보겠습니다. 크게 3개를 가져왔는데요. 우선 유명한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 자, 축구계에서 수상하는 1년 중에 가장 1등상 뭐죠? 발롱도르죠. 발롱도르를 수상했습니다. 발로 하는? 모르겠네요. 자, 농담이었습니다. 두 번째, 미국.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외교적 보이콧. 이게 뭔지 살펴볼 거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BTS가 자, 미국에서 있는 음악상 중에 제일 유명한 음악상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이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먼저 메시입니다. 기록을 세웠죠. 역대 최다 가장 많이. 또 이번이 7번째래요. 그러니까 7번이나 최고상에 해당하는 발롱도르에 수상했습니다. 역시 축구의 신이라 불리겠죠. 리오넬 메시. 이 발롱도르가 뭐냐? 세계에서 최고 활약을 펼친 축구선수 한 명한테만. 그러니까 최고상이에요. 딱 한 명한테. 올해 축구의 신은 누굽니까? 올해의 축구의 신은 또 메시네요. 그죠? 프랑스 축구 전문지 프랑스 풋볼에서 주관하는 상으로 1년에 한 번 준다. 이 정도 발롱도르 개념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자, 미국이 곧 있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스포츠계에서도 미중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미중 갈등이 언제까지 심화될지 모르겠는데 자꾸 심해지고 있어요. 자, 2022년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해입니다. 곧 있죠. 동계올림픽 베이징. 우리가 전년에 이제 지난번 동계올림픽 했잖아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4년에 한 번씩 일어나니까. 그죠? 4년인 2022년은 베이징에서 있고요.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도 최근에 있었죠.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그죠? 이렇게가 동계올림픽이고, 동계올림픽 2018년 우리나라, 2022년 베이징, 그리고 하계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인데 2020 도쿄 하계올림픽. 실제 이제 2020은 아니었죠. 그죠? 2021년에 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공식 명칭은 2020이에요. 실제 개최는 2021년이었고 무관중으로 진행됐습니다. 기억나죠?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동계하계 이렇게 이 올림픽이 있네요. 자, 여기에 베이징 올림픽에 미국이 보이콧을 했다 그랬는데, 자, 올림픽에 있어서 그 보이콧은 뭐냐? 올림픽에 선수단을 참여를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수단은 갑니다. 누가 안 가냐? 외교 사절단. 그러니까 뭐 장관이나 아니면 뭐 대통령이나 뭐 총리나 이런 사람들 가지 않는 거. 이게 보이콧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중국은 인권 탄압, 뭐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이런 인권 탄압, 또 홍콩 인권 탄압 이런 게 심해서 이걸 문제 삼아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안 좋은 거를 핑계는 많잖아요. 그죠? 중국에 대해서 핑계 많으니까. 그래서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파견하되 선수단은 가는 거예요. 중요한 행사인 개회식, 폐회식 이런 중요한 행사에 사절단이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일본도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 이 방송 나갈 때쯤 했죠. 우리나라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니까 이제 미국 우방 국가들도 뭐 서서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자, 우리나라 BTS 아이돌, 세계적인 아이돌 BTS가 드디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미국의 그 유명한 음악상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AMA 3관왕 했습니다. 최고상, 이걸 수상해야지 제일 좋은 거잖아요. 본상 중에 최고상인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최고상이라는 거죠. 올해의 아티스트. 그죠?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에서 최고상 수상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3관왕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BTS가 말하기를 2013년 데뷔 이후로 최고 영예다. 제일 좋은 상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3개 그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을 다 휩쓸어야 되는데 여기밖에 못했어요. 빌보드하고 그래미는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3대 음악 시상식 알아두세요.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빌보드, 그래미. BTS는 요것만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음악성 이런 걸 좀 되게 중시하고 이거는 이제 흥행 이런 걸 중시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더 좋아라 하겠죠. 그 다음 자 마지막 파트네요. 인물 용어 7개의 소재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웩플레이션, 패스트 플랫폼, 복합기업, 할인, 스웨덴 파라독스, 엄격성 지수, 새로운 자본주의, 처널리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웩플레이션이에요. 이거는 약간 시류를 타는 용어예요. 뭐 최근에 생겼는데 곧 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웩플레이션은 뭐냐? 웩 후려치기 더하기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 상승이 확 후려칠 정도로 확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최근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가가 갑작스럽게 우리나라도 3% 이상, 미국도 막 6% 이상 확 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응한 신조어다. 그래서 지금 물가 상승을 나타내기 적합한 용어가 없으니까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이 물가가 수백 프로 오르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하이퍼 아니죠. 그죠? 하이퍼도 아니고 뭐 남미에 이제 막 물가 막 몇백 프로 오르는 뭐 나라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도 아니고 엘살바도르 뭐 이런 데인가요? 이런 데도 아니고. 그죠? 또 지금 또 물가 상승이 경기 불황 속의 물가 상승이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것도 아니죠. 경기는 어느 정도 좀 나아지고 있잖아요. 지표상으로. 그러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아니고 스태그플레이션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웩플레이션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용어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용어 보겠습니다. 자, 패스트 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자, 프리 애드, 무료 광고. 뭐가? 스트리밍 TV에 무료 광고를 서포트하는 거. 그게 바로 패스트 플랫폼입니다. 이거 약자죠. 프리 애드. 어디에? 스트리밍 TV에. 이렇게 되나요? 요거 빼고, 서포티드 빼고 스트리밍 TV에 무료 광고가 들어간 거. 자, 요게 바로 패스트 플랫폼인데 우리가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은 광고가 많이 붙잖아요. 유튜브 중간중간에. 그죠? 그래서 스트리밍 방송에 광고 붙는 거 이해돼요. 그럼 패스트 플랫폼 뭔데? 그 유튜브는 녹화된 영상에 무료 광고가 붙는 거고, 녹화된 거 말고 실시간 방송에서도 광고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시간 방송에서 광고 들어가 있는 TV 플랫폼을 패스트 플랫폼이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 서비스에도 막 방송하고 있는데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끼어 들어오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 중간에.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면은 기존에 이제 유튜브 같은 건 비실시간 스트리밍 컨텐츠에 광고가 붙죠. 그죠? 그 스트리밍 컨텐츠를 보려면은 광고를 봐야 되는데
실시간 방송,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렇게 광고가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는 거다. 그죠? 기존 플랫폼과 차이점은 실시간 방송에서도 광고가 끼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플루토 TV라는 걸 보면은 그렇대요. 아, 뭐 이런 용어가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복합기업 할인입니다. 이건 뭐냐? 한 개 사업 분야가 아니라 여러 개 사업 분야를 하는 기업은 주식시장에서 할인, 디스카운트 받고 있다. 제 가치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개별 사업을 각각에 상장했을 때 시가총액 합계에 못 미친다. 만약에 한 개 기업이 A라는 기업이요. 뭐 1, 2, 3, 세 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요랬을 때 1번 사업의 가치가 100억, 2번 사업의 가치가 200억, 3번 사업의 가치가 300억. 그러면은 세 개 사업을 하면은 600억의 가치로 평가받아야 되는데 실제 한 기업에 묶여 있으면은 이게 디스카운트 돼가지고 400억밖에 평가받지 못하더라. 근데 이거를 각각의 회사로 분할해가지고 상장시켜버리면 600억의 가치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약간 디스카운트, 할인돼서 평가받는다라는 겁니다. 요 용어가 왜 나왔냐?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가 발생해서 나타나게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이라는 회사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 전기차고 그러면은 매출이 확실하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스타트업이에요. 신생기업이에요. 근데 이 기업이 상장을 했는데 평가받은 가치가 기존의 포드, GM 이거 뭐 글로벌 거의 뭐 탑, 그죠? 원투펀치하는 그런 자동차 회사의 시총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아니? 대단하죠. 뭐, 그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를 보다 보면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포드하고 GM은요, 전기차도 하고 있고 내연기관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를 다 같이 하면은 제 값을 평가받지 못한다. 차라리 전기차만 하고 있는 기업보다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대기업들의 가치가 전기차만 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그래서 여러 개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회사 가치가 할인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기업을 쪼갭니다. 제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서 각각을 쪼개가지고 다 상장을 시켜버려요. 최근에 이제 기업 쪼개는 방식이 인적 분할도 있고 물적 분할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물적 분할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기업을 쪼갰죠. 분할을 했죠. 물적 분할을 한 기업들이 뭐 훨씬 더 합쳐 있을 때, 복합 기업일 때보다 가치를 더 평가받고 있어요.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2021년 초반에 이제 그 바이오 쪽을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해가지고 기업을 분할했고요. 또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2021년 10월인가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큰 그 지주 회사 안에 뭐 현대미포조선도 있고 현대중공업도 있고 뭐 한국 대우조선해양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현대중공업을 또 분할해가지고 따로 또 상장시켰더니 전체 이제 원래 있던 것보다 더 평가받게 됐고 LG화학도 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해서 2022년 1월 달에 또 이제 배터리 사업부만 떼가지고 또 상장을 하죠. 그게 뭐 우리나라 시총 이제 3등이 될 것 같다. 한 120조, 적게는 한 80조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성장성이 있을 만한 기업들을 하나의 사업부 단위에서 독립시켜가지고 독자적으로 이제 상장을 많이 시키고 있어요. SK 그 이노베이션도 뭐 배터리 사업을 또 LG화학이 한다니까 우리도 뭐 해야겠다. SK온 이래가지고 이제 또 물적 분할해서 상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기업들의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스웨덴 패러독스 보겠습니다. 이거 뭐냐? 우리나라 현상인데요.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이 R&D 투자, 연구개발 투자 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GDP 대비 그 비율이 전체 금액이 아니라 높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투자가 실제 가면 성장으로 성과로 나타나야 되는데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는 현상을 스웨덴 패러독스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R&D 비중이 높은데 스웨덴 패러독스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스웨덴 패러독스 이 말의 유래. 스웨덴 하면은 노벨 생각나죠? 그죠? 노벨상의 나라입니다. 스웨덴. 그래서 스웨덴이요 1990년대에 세계 1위로 R&D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성과로 연결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돈만 많이 썼다. 이렇게 된 거예요.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 거죠. 우리도 최근에 GDP 대비해가지고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인데 우리도 스웨덴 패러독스, 즉 코리아 패러독스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경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엄격성 지수.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많이 나오는 거죠. 엄격성 지수. 알면 보인다고 들어왔으니까 이제 뉴스 보다 보면 엄격성 지수가 몇이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말을 들어보게 될 거예요. 자, 코로나19 방역 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가 이제 뭐 전 세계 한 180여 개국 분석해가지고 방역 강도가 어디가 제일 높냐, 낮냐 해가지고 우선순위 순위 매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격성 지수가 높을수록 방역 강도가 높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역 강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변동 관련된 신문 기사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새로운 자본주의. 기시다 후미오 누굽니까? 아베 총리의 후임이죠. 요 아베 총리 후임인 후미오 총리가 이제 했던 말이 새로운 자본주의입니다. 자, 2021년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의 경제 정책이다. 우리 아베 총리의 경제 정책 하면 뭐예요? 아베노믹스 많이 들어봤죠? 그 전에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와 아베노믹스가 뭐가 다르냐? 아베노믹스. 돈을 계속 풀어라. 그러면은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 그죠? 그동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90년대 이후로 경제가 추락하면서 계속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왜 경제가 안 살아났어? 유동성 함정이라고 해서 돈을 풀었는데 돈이 잠기는 거야. 사람들이 돈을 풀면은 정부가 돈을 풀면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소비를 해야 되는데 경제가 워낙 망가지는 거를 몇 년 동안 보다 보니까 돈을 소비를 안 하고 계속 저축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푸는 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유동성 함정이라 부르는데 그 아베 총리가 취임하면서 유동성 함정을 극복하려면 그걸 넘어선 양적 완화, 돈 푸는 게 필요하다. 이게 아베노믹스죠. 끝없이 돈을 푸는 거, 양적 완화를 되게 중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풀다 보니까 결국 일본 경제가 2010년대 후반 들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그 후임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지금까지 양적 완화를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그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 부의 분배를 좀 강조한 게 새로운 자본주의입니다. 부의 분배. 아베노믹스는 돈 많이 풀었으니까 앞으로는 부의 분배를 해야지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 저널리즘입니다. 자, 좀 비판하는 거죠. 저널리즘을 비판하는 건데 저널리즘이 이제 처널리즘화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 찍어낸다는 거죠. 이렇게 막 자꾸 보도 자료를 찍어낸다. 대량 생산하다. churn-out 더하기 저널리즘의 합성어입니다. 기자들이라면은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사의 방향을 짜고 기획을 하고 뭔가 의견이 담겨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워낙 이제 최근에 인터넷 그 저널들 워낙 이제 인터넷 언론들이 많이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기사를 또 막 찍어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견해가 아니라 그냥 관공서 뭐 그 밖에 보도원, 취재원들이 얘기한 자료를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냥 계속 빠르게 많이 찍어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재, 자기 생각이나 이런 의견이 담긴 취재,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거 할 시간 없다. 빨리 찍어내야 된다. 클릭수 빨리 올려야 된다. 무조건 찍어내자. 보도자료를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재구성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그냥 구성만 달리해서 찍어낸 기사. 무비판적인 기사. 보도자료를 그대로 받아 적어서 단순한 정보 전달만 하는 기사. 오류가 있어도 그냥 그대로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계속 오류가 재생산됩니다. 또 한 기자가 낸 기사를 또 다른 기자가 그걸 또 비슷하게 또 재구성해서 또 찍어내고 뭐 이런 거예요. 오류가 있어도 그대로 퍼져나가고 홍보기관에 유리한 정보가 보도원이 준 그 정보가 아무런 비판 없이 그대로 그냥 객관적 사실처럼 홍보성 정보인데 객관적 사실처럼 전달되는 거죠. 배경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온라인 언론사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그런 기자들은 실시간으로 대량의 기사를 갖다가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지금 현실 환경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속도 경쟁만 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비판하는 용어입니다. 처널리즘입니다. 자, 그래서 2022년 1월 실제로는 이제 12월에 주로 있었던 내용이죠. 근데 우리 1호로니까 1호로 시사에 대해서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통해서 또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